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광인중개사의 땅사고 투자 이동수입니다. 국토연구원 비밀 보고서엔 양도세 중과로 매물 잠겨 전세값도 오를 것 이렇게 인선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올해도 집값 상승 결론이 이미 났습니다. 꽁꽁 숨은 국책연구원, 국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요 에서 이미 여당이라든지 청와대 수뇌부에 이미 이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을 것이고, 이미 집값이 폭등할 거란 것,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전세가가 대폭 오를 거라는 것, 당신들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새끼들 다 알고 있었으면서 이따위 짓거리 했던 거 보면은 악마 같은 새끼들이다. 그냥 뭐한 짓거리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죠. 우리 뭐냐면은 서민들 입장이라든지 이렇게 권력을 잡지 못한 사람들 생각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정책을 펼치는지, 어떤 뒤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이렇게 집값도 폭등하고 전월세 가격도 폭등할 걸 뻔히 다 알고 있었어요. 뻔히 다 알고 있고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자기네들이 모든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도 대다수가 오를 거라고 예측해주고 있고, 근데도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의 의도는 무슨 의도일까? 정치적으로 많이 그런 것이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가난한 자와 어차피 이미 부자들은 가난하게 만들 수 없으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되게 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들은 평생 국가의 보조금이나 받게 먹고 살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너네들은 평생 우리 공공당이나 찍어라. 이게 좌파들의 어떤 대다수의 전략적 기획이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이런 말이 회자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닌 것인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토부 엇박자의 예년과 달리 보고서는 비공개를 했습니다. 6월부터 다주택자 10포인트 중과하고요. 당초 목적은 매물 유도였는데 반대 결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종부세율 인생, 갱신제 엉켜 1주택자 서민들을 피해보는데 거래시 하나는 강간무소식입니다. 전문가들 양도세 파격 인하를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본 적도 없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띄고 그렇습니다. 3억 원 이하 0.5에서 0.6으로, 3억에서 6억 이하 0.7에서 0.8로, 6억에서 12억 1%에서 1.2%로, 12억에서 50억 1.6%로, 50억에서 94억 2.2%에서 2.2%, 9억 초과 2.7%에서 3%, 다주택자는 3억 이하 0.6에서 1.2로, 3억에서 6억은 0.9에서 1.6으로, 6억에서 12억은 1.3에서 2.2로, 그 다음에 12억에서 50억은 1.8에서 3.6으로, 50억에서 94억은 2.5에서 5.0으로, 94억의 초과는 3.2에서 6.0으로,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세율도 인상되어집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 현행 기본세율 플러스 10포인트인데요. 6월 1일자 이후는 기본세율 플러스 20%입니다. 3주택자는 기본세율 플러스 20%, 지금 현행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올려놨는데요. 또 기본세율 플러스 30% 됩니다. 아예 팔지 말아라, 이런 거죠. 이렇게 팔면 양도세로 다 뜯어가고, 가지고 있으면 세금으로 재산세나 종부세로 다 뜯어내고, 그래서 그냥 다 뜯어내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더 한번 지켜볼 것인데요. 서울 지역 집값이 올해도 오를 것이라는 국토연구원 전망이 주목받는 것은 일부 민간 연구원들이 되려 하락세를 점치는데 상승할 것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통상 민간 연구기관들은 부동산 경기를 정부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정부 산하 기관들은 주택 소비 심리를 자극할 것을 우려해 보수적으로 예측합니다. 지난 12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예측을 한 올해 주택 매매 가격 0.5% 하락,
이었고요. 주택산업연구원도 같은 시기에서 2021년 주택시장 보고서에서 전국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각각 1.5에서 3.1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의 강한 규제 탓에 값은 내려가지만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세값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반영됐고요. 국토연구원의 경우 1월부터 두 달 뒤인 2월을 전후에 조사를 실시한 만큼 시차에 따른 시장 분위기 변화가 영향을 미쳤는데요. 매달 국토연구원 유동성과 달리 주택 수급 상황에 반영해 부동산 경기를 판단하는 지수로 개발한 REM 도착 11월 이후 2월까지 줄곧 하락세를 나타났는데요. 3월 상승세가 반전됐습니다. 4월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눈치를 살피며 국책연구원마저 올해 집값을 상승으로 예측한 것은 갈수록 심해지는 매매 부족 현상 때문에 보이고 있고요. 올해 아파트 입지 물량의 경우 대비 큰 폭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매도를 유도하겠다며 내놓은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각종 규제 정작 제도 시행으로 대리어 매물이 사라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작년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 지역 내에 두 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율을 10포인트 높였습니다. 대신 실제 적용은 11개월 뒤로 미뤘고요. 유예기간을 두면 양도세 중과가 두려운 다주택자가 집을 내다 팔 것이라고 기대한 것으로 그게 오는 6월 1일자입니다. 다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은 1년 정도 마감 시한을 정해놓은 것이라 다주택자들이 그 안에 팔라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다주택자들은 상대로 일종의 심전을 건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정부의 심전은 전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에서 7월 서울 아파트 매물은 월 7만 건 수준인데 정부의 710 대책 이후 월간 3, 4만 건으로 매물이 뚝 떨어졌고요. 박성은 UNR 컨설팅 대표는 간단합니다. 세금 부담 때문이 아니라 임대차법 시행까지 겹치면서 2중 3중 규제에 엮이다 보니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고요. 특히 임대차 3법 중 작년 먼저 시행된 계약갱신 청구권의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통상 2주택자들의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세율을 준주택으로 처분하고 본인이 계속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계속 보유해야 최대한 절시할 수 있는데 세를 준 주택을 팔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총리가 경기도 우왕집을 팔려고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계약이 깨질 뻔한 사례가 대표적이고요. 정부가 예고한 양도세 데드라인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매물 상황은 변동이 없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하나군 중에선 절세 매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지난 달부터 시장이 바뀐 후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호가는 시세 수준으로 부르고 급매물 나오도록 별로 없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고 다주택자들이 엄포를 날리는 작전에도 사실상 실패로 끝나면서 여당 내에서도 거래세는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동산 특별위에 모두반해서 세금 문제를 긴밀히 토의할 것인데 재산세 양도세 문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절대 세금 안 내릴 것이다. 정권 뺏기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내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세 내면 저축영원, 월세로 내물리는 전세업자, 전세 세입자들 이렇게 소식이고요. 임대차법 이후 증가한 서울 반전세, 반전세가 지금 34.2%로 예전에 28.4%보다 약 6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도 아닌데 809대 1 넘사벽 경쟁률 창학폭이 여기는 지금 동탄 디에트르 퍼스트 조감도입니다. 809대 1이고요. 고덕강이 제일 풍경채 21년 3월인데 150대 1이고요. 유리의 자이더시티 617대 1이고요. 20년 12월 히스테이트 20일 강일 255대 1입니다. 그다음에 공급 부족의 지방도 청약 강풍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전 상위 0.6%만 내던 종부세 문정부 들어 대상 3배 늘었고요. 공시가 급등의 중산층까지 가셔야 되고 있습니다. 2017년 3,878억이던 납부액도 올해에는 5조 5천억 추정 10배가 폭증됐고요. 더 이상 부자만을의 세금은 아니다라는 이런 게 좀 되어 있고요.
미국 주택보유세는 살 때 가격으로 부과합니다. 선진국 부동산 세제가 뭐 이렇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시가가 뛰니 건보료가 폭탄입니다. 소득세 없는 80세 노부모도 월 22만원 내야 된다. 요거는 뭐 계속해서 나왔었던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GTX 개통돼서 삼성역 18분 GTX로 그래서 동탄 말하는 겁니다. 동탄 디에트르 이게 뭐 광풍이 이거 10억 이상 버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봐보니까 동탄역 금강 펜트리움 시글로 요것도 좀 수억의 시세 차익 볼 수 있는 그런 알짜배기 동탄역하고 좀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도 좋고 아파트도 좋고 그렇습니다. 세대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당 부동산 특이 대출 규제 완화 종부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당 내에서도 뭐 선거에 지고 하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내막인데 현재의 뭐 대통령이나 거기를 보좌하고 있는 주요 핵심 멤버들은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절대 방식을 바꿀 의사는 전혀 없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권을 뺏기기 전까지는 부동산 정책이 바뀔 일은 제가 봤을 때 전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냥 다른 뭐 이렇게 당이라든지 뭐 초선 의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른 시도는 있을지언정 변함은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 국토부 연구원 비밀 보고서 다 알고 있었으면서 구라쳤다. 국민을 상대로 구라쳤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상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